안녕하세요, 주민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포스트가 곧 사라질 거라는 소식 들으셨나요? 저희 아파트 게시판에서도 보일 만큼 큰 이슈였는데요. 요즘 네이버와 관련해서 큰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다 보니 네이버가 망할 징조인 것인지, 그리고 블로그도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 포스트 서비스 종료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블로거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네이버는 대체 무슨 작정인 것일까요? 우선 네이버 포스트가 그동안 네이버 안에서 어떠한 입지를 다져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포스트는 2013년도에서 14년 사이에 블로그보다 더 전문적이면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글을 쓸 수 있는 블로그와 비슷한 새로운 채널로 등장했습니다. 당시에 블로그는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고 전문적인 글보다는 가벼운 일상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 직후 등장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중에서 전문적인 글과 블로거를 밀어주는 C랭크와도 결을 같이 하면서 포스트가 등장한 이유는 충분했는데요. 저도 이 당시에 포스트를 처음 보고 굉장히 보기 좋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포스트에 사용된 그러한 고급 기술들은 같은 네이버의 채널인 블로그에도 당연히 호환이 가능했겠죠. 블로그도 금방 모바일 버전이 등장했고 스마트 에디터가 적용되면서 블로그에서도 매거진 형태의 가독성 좋고 수려한 포스팅이 가능해졌어요. 이때부터 너무나도 닮아버린 블로그와 포스트는 왜 굳이 투 트랙으로 가야 하는지 의아해졌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프리미엄 콘텐츠, 인플루언서 제도 등이 등장하게 되면서 포스트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라는 카드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유지를 하다가 1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는데요. 포스트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네이버에서 포스트가 종료될 것이라는 메일을 보내주면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전달해줬는데요. 신청자에 한해서 기존의 포스트 글들은 블로그로 이전할 수도 있고 팔로워를 이웃으로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결국에 다시 블로그네요. 그리고 블로그는 네이버 화면에서 어디에 검색 노출이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포스트는 어디에 노출되고 있었는지 의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블로그 탭은 있어도 포스트 탭은 없죠. 포스트는 블로그 탭 내에서 새빵살이를 하면서 아주 적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소수의 파워 포스트 계정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 소수의 파워 계정들이 글을 올리면 검색 상위의 특정 구자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았고 네이버 메인에도 쉽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포스트 계정들은 거의 무적에 가까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도 다양한 블로그들을 운영하면서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이러한 포스트 구자들이 상위에 꼭 끼어 있다 보니까 노출 경쟁에서 불리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포스트가 종료되면서 상위에 거의 고정되어 있던 포스트 구조화가 사라지면 블로그의 상위 노출 경쟁이 줄어드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네이버 메인에서 포스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블로그가 대신할 수도 있게 되겠죠. 저는 이전에 잠깐 생겼다가 사라진 뷰탭의 존재가 아직까지도 왜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뷰탭 하나에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카페, 외부 블로그까지 다양한 채널들이 노출 경쟁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다시 생각해도 너무 전쟁터였던 것 같아요. 포스트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블로그끼리만 경쟁을 해도 되니까 블로거들한테는 호재입니다. 그동안 포스트를 해야 하나 고민하셨던 마케터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일 수가 있어요. 네이버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블로그를 방치하는 듯 하다가 다시 블로그의 중요성을 깨닫고 블로그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을 반복해 왔는데요. 그런 걸 보면 네이버에서는 블로그만큼은 가장 가치 있는 채널임을 점점 더 굳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제발 전문 블로거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포스트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나 블로그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블로그를 더 밀어주려는 시그널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앞으로 더욱 더 블로그 외에 네이버가 운영하는 타 채널에는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네이버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더라도 클립처럼 블로그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에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블로그 외에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도 없애버리는 것처럼 네이버가 단칼에 서비스를 잘 종료해버리는 탓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제도 같은 것도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가 될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네이버에서 중요한 존재였고 앞으로도 밀어야 할 것은 바로 블로그죠. 블로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바로 돈일 거예요. 그런데 블로그 수익, 즉 애드포스트 같은 수익을 갑자기 올려버리면 몇 천만 개의 수많은 블로거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네이버에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곧 네이버라는 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의 수익성 자체를 개선하기보다는 아주 약소한 상금이라는 제도로 블로거들을 유인하고 있죠. 그렇다면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블로거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바로 너 블로그 잘한다 라고 훈장을 달아주는 것일 거예요. 가장 가성비가 높은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파워블로그 제도가 없어졌고 만약 인플루언서 제도가 사라지더라도 비슷한 느낌으로 훈장을 달아주는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에 발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포스트가 종료되면서 블로그는 검색 노출에서 경쟁력이 더 생기기도 하고 네이버에서도 블로그를 더 밀어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포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과 명맥을 이어서 전문적인 포스팅 혹은 잘 쓴 글들을 많이 양상하는 블로거들을 더욱 노출해서 우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이 반영된 인플루언서 토픽, 키워드 챌린지, 피드메이커 등을 더욱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가 사라진 것은 회사의 이익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열심히 포스트를 운영하셨던 분들께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이버 블로그로 갈지 아니면 아예 다른 채널로 옮길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루빨리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